다시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에 점수를 좀 잘 못 받았어. 뭐 5, 6, 70점대를 받았어.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상관없어. 지금은 여러분이 점수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체 영어적인 실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이걸 또 이제 오해해갖고 또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로이쌤이 점수 잘 못 받아도 되는데 또 이러지 말고.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점수에 집중을 하지 말고 실력을 쌓는 데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고등부에는 반대예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면은요 실력 필요 없어요. 점수만 잘 받으면 장땡이에요. 근데 이 말이 좀 되게 아이러니하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점수가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학습하는 모든 것들은요, 저는 고등부 쪽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고등부에. 물론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아예 배제한다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중등부와 고등부 수업이 아예 관련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런 부분은 중등부에서 이렇게 시험 나와. 근데 이게 고등부로 가면 이렇게 시험 나와.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까지 알아야 돼.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줄 거예요. 또는 이거는 중등부 고등부 상관없이 둘 다 이렇게 나오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잘 알아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서 잘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교에서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이런 거는요 책에 절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책에 있는 것들은 쓸 필요가 없죠. 책에 없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필기를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요 무조건 실력을 내가 높여야겠다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 이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본인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몰라요. 본인이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점쟁이가 아니니까 보자마자 여러분이 넌 이게 되고 이게 안 돼, 이걸 바로 알기는 좀 어렵겠죠. 당연히 제가 이번 한 주 정도 이제 수업을 해보면서 여러분을 이제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저를 잘 모르니까 좀 이제 같이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는 일주일이면 돼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이제 할 거고, 각 여러분들의 이제 좀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 이거를 제가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4번에 써 있는 이번 방학 기간 동안 개별 클리닉을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당연히 미정이에요. 지금은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각자 뭐가 필요할까를 제가 지금 정보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파악을 해서 이제 이번 주 말쯤에 이제 토요일이 되겠죠. 그때쯤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3번 부분은 이제 좀 배제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일단 어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래머 인사이드 3 이 교재를 쓸 건데, 일단 어법 수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우선 대부분 중등부 학생들이 어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법을 왜 어렵냐면요, 일단 첫 번째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렵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문법책 같은 거 갖다가 풀 때는 잘 되는데 학교 시험만 보면은 멘탈이 나가서 못 풀거든요. 즉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들어는 봤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관계대명사 들어봤냐 하면은 다 들어봤을 거야. 다 들어봤잖아. 근데 관계대명사가 뭐냐 하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문장 아무거나 한번 써봐 하면은 아무도 못 써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것만 익힌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아니, 이론을 익혔으면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영어로 글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이게 안 돼서 어법을 잘 못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과 용어 쪽에 조금 집중을 할 겁니다. 이거는요 계속 나오거든요. 개념과 용어는 고등부 가서도 계속해서 배우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방에 끝내버리자요. 한 방에 깔끔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등부뿐만 아니라 고등부에서 출제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그런 포인트나 풀이법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함양하자, 이런 게 목표고요. 두 번째 독해입니다. 자,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만 책을 좀 줘보실래요? 여기 이제 우리 학원에서 제작한 이제 독후감 제로라는 이 교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이 교재를 이제 참고로 말하면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든 교재예요. 근데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목표가 뭐냐면요.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를 목표로 잡은 거예요.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자. 자, 이것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 본 적 없잖아요. 고등학교 시험지를 보면은요, 시험 문제가 26문제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객관식이 20에서 21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한 5에서 6문제, 보통 이 정도 나와. 근데 그 고등부 시험지를 이제 너네가 이제 분석을 할 줄은 모를 테니까 이제 분석을 해보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70%가 출제한 거에 70%가 대입 파악에 관련된 걸로 출제를 해요. 대입 파악. 자, 대입 파악이 뭐냐? 독해 시간은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출제의 70%가 대입 파악에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대입 파악. 그럼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대입 파악이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시험에 70%가 나온대. 그럼 당연히 얘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70%가 나온다. 70%가. 그렇지? 대입 파악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의 말 그대로 큰 뜻을 파악하자 이런 거예요. 큰 뜻을 파악하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주제, 뭐 제목, 뭐 필자가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묶어서 대입 파악이라고 불러요. 대입 파악.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를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부에서의 시험의 70%가 뭐다? 다 저 대입 파악에서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글을 봤을 때 쭉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이지? 이걸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그럼 어떻게 파악하는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중점적으로. 그게 독해 수업의 목적이다. 이 대입파악하는 능력이 되면은요, 여러분 고등 독해 반은 끝난 거예요. 진짜로 반은 끝난 겁니다. 이게 되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교재가 되는 거고요. 저 교재가 끝나고 나더라도 계속 할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쌤 같은 경우는 주로 고등부 수업을 위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고등부에서도 상위반을 수업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선배들을 대상으로 고3 수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현재. 근데 그 정도로 잘하는 선배들을 대상으로도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맨날 대입학은 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계속.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독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제가 차근히 알려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작입니다. 고등부에서 보통 학생들이 시험을 틀려오잖아. 그러면 대부분 틀려오는 게 세 개 때문에 틀려오거든. 세 가지. 뭘 것 같아? 세 가지. 한번 맞춰봐. 이 세 개 때문에 대부분 점수가 안 나오거든.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 설마 뭘 것 같아? 세 개. 아무거나. 뭐 때문에 문제를 틀려올까? 수경이 뭘 것 같아? 아니 왜 긴장하고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다 긴장하고 그래? 뭐 때문에 틀려올 것 같아? 일단 하나는 영자가 영작 좀 비슷했는데요. 서술형입니다. 첫 번째 서술형. 또 뭘 것 같아? 윤서 뭘 것 같아? 아니 이게 뭐 정답이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맞추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부담을 갖고 그래? 예은이 뭔 것 같아? 서술형이랑 서술형은 나와. 뭘 것 같아? 글 순서 문단 그래 순서에 관련된 거. 근데 그거는 조금 날카로웠던 게 내신에서는 아닌데 모의고사에선 그게 어려운 게 맞아. 좀 감각이 있네요. 형민이 뭘 것 같아? 뭐 때문에 많이 틀릴 것 같아? 네가 만약 시험을 본다. 뭐 때문에 많이 틀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맞아요. 문법입니다. 어법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태린이 뭘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아네. 맞아요. 단어예요. 단어. 그래서 이거 세 개야. 고등부에서 틀려오는 게 대부분 세 개예요. 세 개. 서술형, 어휘, 어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때문에 이제 보통 많이 틀려오거든. 근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서술형. 특히 이제 영작이 되겠죠. 영작. 고등부에서 서술형으로 내는 거는요 되게 다양해요. 유형이. 요약을 해서 빈칸 뚫어놓고 뭐 쓰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하고 아니면은 한글 주고 영작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출제하고 출제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요 당연히 기본 영작이에요. 기본 영작.
아니 내가 기본 영작도 할 줄은 모르는데 그 응용된 버전의 각종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 영작 또한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가장 기본부터 할 거라고 했죠. 한글을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영작을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너네가 영작할 때 맨날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관사, 써야 돼, 더 써야 돼. 맨날 헷갈리잖아. 이런 것들. 투부정사를 어디다가 써야 돼. 막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각 파트별로 중등부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있고 고등부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약간 대세가 된 게 그 중등부에서는 대체로 서술형을 좀 출제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부 시험 포인트 위주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단톡방에다가 다시 한번 다 보내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뭐 까먹으셨다면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참고로 어법 수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우리 두 분은 아시겠죠? 필기를 좀 많이 해요. 제가 필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좀 부탁으로서는요 여러분께서 좀 어법 필기용 노트가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오늘은 뭐 당연히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 오늘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스프링 노트 있죠? 뭐 개인 노트 있다면 개인 노트에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없으시다면은 스프링 노트에다가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스프링 노트에 필기를 하면은요 내가 찾아보고 싶을 때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거기다가 필기를 하시고 다음번부터는 좀 작은 개인 노트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거기에다가 좀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요 제가 개념 테스트를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 테스트. 그 개념 테스트들은 전부 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걸 기반으로서 테스트를 내기 때문에 필기를 제대로 안 하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버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진도를 조사를 해봤을 때 이제 아까 프린트도 이제 드리긴 했는데 비교 부분까지 이제 진도가 나갔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진도가 99초까지 끝났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맞나요?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 맞아요? 99초까지 한 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혹시 말비도 99쪽이요 알았습니다. 저희 때 정규가 나뉘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죄다 막 이렇게 좀 다른 것 같네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 제가 이제 그 진도표를 봤을 때는 99쪽까지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일단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접속사 파트부터 일단 진도를 나갈게요. 일단은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앞쪽에 혹시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 현황을 제가 좀 개별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제가 살펴보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좀 앞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게 많다면은 아예 제가 뭐 진도를 나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접속사부터 쭉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교재가 끝날 무렵에 앞부분이 이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제가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서 앞부분을 좀 더 수업을 해주던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hapter 8의 접속사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06페이지 펴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볼 건데요. 이 책을 이렇게 한번 쓱 보면은 유닛 1에 종속 접속사라고 나와 있고 유닛 2를 보시면은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 그리고 간접 의문문 이렇게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요 전부 다 묶어서 제가 한 방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필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본 개념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개념.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접속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접속한다.
뭐 인터넷에 뭐 여러분 뭐 이제 아이디 치고 비번 치고 로그인 할 때 그때 이제 뭐 어디에 접속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접속한다라는 말 자체의 개념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연결해준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연결해준다. 그러니까 접속이라는 건 곧 연결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 컴퓨터 서버와 이 뭐 내가 로그인하고자 하는 그곳의 서버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접속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그래서 이거를 접속사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접속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추가적으로 더 있거든요. 일단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접속사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종류. 자, 접속사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가 책에 명칭이 안 나와 있는데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요. 등위 접속사.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유닛 1에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종속 접속사라는 녀석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한 개념을 알면요. 끝이에요. 접속사.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일단 간단한 설명만 제가 여기다 써주고 자세한 거는 옆에다가 다시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용어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용어. 등위라는 말이 나와 있고 종속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등위. 등위가 뭐냐? 등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똑같다. 우리 수학에서 등식이라고 하잖아. 등식. 그죠? 이렇게 능으로 하는 거. 이건 다르다. 그러니까 부등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등은 똑같다라는 뜻이고 위라는 건 뭐냐면요. 위상이라는 녀석인데 위상.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등위는 어떤 놈과 어떤 놈이 어떤 상태가 똑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태가 똑같다. 그래서 상태가 똑같은 애들끼리 연결해주는 말. 그래서 등위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의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and라든가 but이라든가 or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이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면 되느냐?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키워드 여기다가 써줄게요. 첫 번째는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병렬 구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병렬 구조. 병렬 구조. 이 병렬 구조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요. 똑같은 애끼리 연결해 준다. 이게 병렬 구조예요. 똑같은 애들끼리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걸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속 접속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종속. 이 종속이 뭐냐면은 이 종이지 종. 종은 말 그대로 종이야 종. 이 종이 뭐냐?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종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 됐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종을 부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야 노예. 여기에 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말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어딘가에 속해 있다, 소속되어 있다. 자, 그러면 종속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요. 노예로 소속되어 있는 걸 연결해주는 말 이렇게 되는 거죠. 뜻풀이를 하자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건 종속이라는 거는 소속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음. 이런 뜻이거든요. 말 뜻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선생님 소속되어 있다는 게 뭔 말인데요?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속 접속사라는 개념을 알려면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부연 설명을 여기다가 제가 단부장 표시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속 접속사를 알기 전에 제가 잠깐 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 이제 인트로 강의나 아니면은 그런 기본 이제 구문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구와 절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절이라는 개념은요. 주어 동사가 포함된 덩어리를 말해요. 이걸 우리가 절이라고 불러요. 절. 됐어요?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덩어리.
이거를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단어 있고 그냥 예시로 써줄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in the house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쌤이. 그럼 여기에 in이라는 단어 있고 the라는 단어 있고 house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렇지? 단어가 있어. 근데 이 덩어리라는 거가 이 덩어리 안에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냐는 거야. 이 덩어리 안에는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런 덩어리, 즉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는 우리가 구라고 불러요. 구.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 만약에 쌤이 when I arrived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 단어 있고 여기 단어 있고 여기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의 덩어리, 단어가 3개 뭉쳐져 있는 덩어리, 이 덩어리 안을 살펴보니까 주어 I가 나와 있고 arrived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덩어리는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절이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결국에 절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덩어리, 이걸 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에도 종류가 2개가 있거든. 잠깐만 볼게. 이 절에 어떻게 종류가 2개 있냐면은 주절이라는 애가 있고요. 얘랑 이름이 비슷한 종속절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절. 자, 잘 봐봐. 일단 둘 다 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 이렇게 있어야겠지. 절이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주절은요 이 덩어리가 주예요. 주인, 대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절에는요 이 주인 앞을 이끄는 녀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 앞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됐어? 왜? 얘가 주인인데 감히 주인을 누가 이끌어?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에 종속이라는 개념 아까 말했었죠? 노예로 소속돼 있는 거야. 잘 봐.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는요 주인이 아니야. 노예로 소속되어 있어. 그래서 이 종속절 앞에는 뭔가가 나와요. 됐어? 그래서 얘가 얘네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덩어리, 이 절은요 요놈한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요놈한테 소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이 절 앞에 뭔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뭔가가 뭐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느냐?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바로 종속 접속사예요. 됐어? 자, 그러면 정의하자면요. 종속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봤을 텐데 이런 단어가 됩니다. 뭐 that이라든가, 뭐 because라든가, 뭐 if라든가, when이라든가 등등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종속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 자, 그러면 아까 등위 접속사에서의 키워드는 연결해준다, 똑같은 것끼리. 됐어? 이게 키워드였어요. 그러면 종속 접속사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뒤에 절이 나온다 라는 요 말. 여기 키워드. 됐어? 이 얘네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접속사의 종류 2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는 뭐다? 그냥 연결해주는 거. 종속 접속사는 뭐다? 소속되는 건데요. 자, 아직 이렇게만 봤을 땐 여러분이 감을 잘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뭐랄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그림으로. 자, 여기 좀 살짝 지울게요. 잘 봐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느낌만 보시면 돼요. 느낌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흰색 박스를 이렇게 2개 그릴게요. 이 박스를 문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장.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뭐 마침표나 이런 게 있겠죠? 문장이니까.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등위 접속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놈과 이놈을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이게
등위 접속사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종속 접속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좀 지울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잘 봐. 여기 문장이 있어. 내가 딴 색깔로 쓸게. 파란색으로 할게. 파란색으로. 그러면 파란색 문장이 있고 여기에 흰색 문장이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얘를 합치는데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 안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됐어? 됐어? 그러니까 위에 거는 어떠냐면 얘랑 얘랑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거든. 연결만. 근데 아래 거는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소속되는 거라고요. 얘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은 여기 경계선 보이죠? 여기 경계선 여기. 됐어? 요 경계선 자리에 뭘 쓰는 거냐? 여기에 바로 종속 접속사를 쓰는 거예요. 여기. 됐어? 됐어? 예시로 보여줄게요. 예시로. 예를 들어서 위에 거는 아주 간단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가 저녁을 먹었다. 응? 마치 TV. 내가 TV를 봤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장이에요. 됐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장. 이렇게 박스를 쳤습니다. 이렇게. 됐어? 두 개의 문장 나왔죠. 그러면은 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어떻게 한다? 여기 마침표를 지워버리고 and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됐어? 그냥 얘랑 연결해준 거죠. 얘랑 연결해준 거죠. 됐어요? 보이시죠? 아래 버전을 보여줄게요. 아래 버전. 위에 거는 쉬우니까 아래 버전을 보여줄게요. 자, 아래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I think 이런 문장 하나 썼어요. 두 번째 He is honest. 그는 정직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흰색 박스고 얘가 파란색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잘 보세요. I think만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한다라고만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한다 이 말만으로 말이 전달이 안 되죠. 내가 뭘 생각하는데 전달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 think 뒤에는 사실 뭐가 빠져 있냐면요. 목적어라는 녀석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뭐뭐를 생각한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을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파란색을 요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이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제가 결론을 먼저 쓰겠습니다. I think 그 다음에 that 그리고 he is 자리가 좀 좁네요. honest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 그럼 잘 봐봐. 이 그림이랑 똑같은지 봐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 여기 I think 있죠. 여기 흰색 부분. 됐어? 자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됐고 아까 말했죠? 경계선 부분에 뭐가 들어간다? 종속 접속사 대시 들어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등위는 연결만 해준다. 종속은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한 세트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되셨나요? 이게 등위와 종속이라는 개념이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알아볼 건데 책에 나와 있는 순서로 가는 것보다는요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서 108페이지를 저 좀 먼저 볼 거예요. 108페이지에 A와 B가 있는데 B 말고요 A를 먼저 볼 겁니다. A에 나와 있는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왼쪽 지우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에서 이제 제가 그 등위 접속사를 이제 좀 먼저 쓸 건데 제목에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똑같은 것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라는 게 등위 접속사였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끼리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 이게 등위 접속사인데 여기서 똑같은 것이라는 게 선생님 똑같다는 게 뭐가 똑같은 거예요? 말이 좀 애매하죠? 이 똑같다는 게 뭐가 똑같은 거냐? 정확히 말하면 품사입니다. 품사. 됐어?
품사가 똑같은 것끼리 연결을 해준다. 즉 쉽게 말하면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거나 형용사와 형용사를 연결해주거나 이 사자로 끝나는 말들 있잖아.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딴 애들 이렇게 이제 똑같은 품사끼리 연결해주는 것 이게 등위 접속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것끼리 연결된 이 구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부른다고 다시 한번 쓸게요. 제가 됐죠? 똑같은 것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게 뭐라? 병렬 구조라고. 아까 쌤이 썼던 예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I had dinner and I watched TV 이렇게 썼거든요. 아까 쓴 예시죠. 좀 잘 봐봐. 얘들아 봐봐. 이 and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I 나와 있고 뒤에 I 나왔잖아. 그럼 I 똑같지? 그럼 뭐하러 똑같은 말 두 번 써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제가 그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9살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 말투가 돼요.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오면 내 아들 말투가 돼요. 아빠 저는요 오늘 밥을 먹었고요. 아빠 저는요 오늘 뭘 했고요. 아빠 저는요 왜 여러 번 얘기해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없애버립니다. 없애면 되잖아. 그렇죠? 나 저녁 먹고 TV 봤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봐. 이 and 등위 접속사 포인트가 뭐다? 병렬 구조가 있어요. 병렬 구조가 뭐다? 똑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거였어. 똑같은 것끼리. and 뒤에 뭐가 나왔어? watched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동사의 과거형이죠. 이기 붙었으니까. 앞에 어때요? had 보이세요? 이 had 뭡니까? 동사의 과거형이죠. 됐어? 그러면은 and를 기준으로 앞에 나온 요 had라는 단어와 뒤에 나온 watched라는 단어가 뭐예요? 얘네가 짝이에요. 짝. 됐어? 짝이라고. 근데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녀석끼리 연결돼 있잖아. 똑같은 동사의 과거형끼리 연결돼 있죠. 똑같은 동사끼리 연결돼 있어. 이게 무슨 구조? 병렬 구조라고. 됐어? 제가 참고로 말할게요. 여러분 병렬 구조는요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법입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1순위예요. 어법에서. 수능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만 기억하시면 돼요. 병렬 구조보다 똑같은 애끼리 and를 기준으로 연결돼 있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자, 그럼 등위 접속사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그 방금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 요 부분을 좀 볼게요. 여기를 잠깐만요. 시간을 좀 보고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 조금 일찍 줄게요. 좀 쉬었다가 이 부분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단어 페널티 쓰고 아주 그냥 정말부터 어떻게 싫어? 이거 진짜 와서 쓰기 잘해야지. 자, 하시던 거 다 집어넣고 이어서 볼게요.